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주가의 역사적 저점 또는 역사적 고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나기 전에 미리 알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지난 2007년 조선업 슈퍼사이클 때 15년 전 사건을 뒤돌아보면 좌상단 그래프는 연봉이고요, 연봉. 그래서 역사적 저점은 2001년 12월에 2165원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역사적 고점은 2007년 12월에 41,354원이다. 대략 한 20배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고요. 내가 아는 것은 시장도 다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우상단은 월봉 그래프인데 2020년 3월 팬데믹 대폭락 시에 2,897원,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조선업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역사적 저점 아닐까, 이렇게 일단 결론 내겠습니다. 즉, 저 가격 2,897원에는 다시는 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기사 사진 보시면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장이 23년에는, 즉 내년에는 흑자 전환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분석가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장이 주주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 보면은 지난 4월 29일, 지난달 말경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1분기 실적 발표일에 회사가 말하기를 2분기는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 그 이유는 20년 하반기부터 수주 급증한 것이 이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저는 매우 주목을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고요. 배 만드는 기간, 건조 기간이 대략 한 2년 내외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지난 2년간 분기별로 수주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난 1분기 매출이 과연 역사적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 이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2분기부터 매출 증가하는 거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래서 정말로 7년 연속 적자 시대 마감하고 흑자 시대에 열 수 있을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분기별로 이 수주 데이터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20년 수주액은 3.2조 원이었는데 21년은 14.1조 원으로 대략 4.4배 증가한 사실 알 수 있고요. 수주 당시 환율 적용하여 그냥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10% 이상 엄청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주액만 인식한 것이고, 계약금 받고 나서 물건 만들어감에 따라, 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따라 이제 중도금이 입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가 들어올 때는 상당한 환차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이 최소한 유지된다고 할 때 수주액 14.1조 원을 원화 매출액 15.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 매출로 이제 잡힐 테니까 대략 분기 매출 4조 원대를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제 분기별로 한번 본다면 20년 3분기까지 완전히 손가락 빨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보면 20년 4분기부터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수주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21년 3분기 이후에는 컨테이너선 여전히 좋고요. 지금도 좋죠. 이제는 가스 운반선 LNGC가 본격적으로 대량 수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LNGC 호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실적을 보면은 20년 4분기 2조 4천억대 수주를 시작으로 이제 최소한 저거 이상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매출로 실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년 전체 수주액 14조 1천억,
이게 순차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금년 1분기 매출액 이게 1조 4,800억 원인데 앞으로는 이제 내년 가면은 분기 매출액이 이것의 2배 내지 3배, 한 3조 내지 4조 원대 분기 매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그 유크레인 전쟁 때문에 러시아한테 수주 받은 거 그 부분은 좀 빼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뭐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금년 1분기 매출액 저거 1조 4,800억 원 저게 매출액 기준으로 역사적 저점이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실적은 턴어라운드 이미 됐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년 4월까지 삼성중공업이 현대대우에 비해서 수준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작년 1분기에 비하면 좋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 한번 보시면은요, 1월 초부터 금년 1월 시작하면서부터 4월 말까지 4월 29일까지 주가 비교한 건데 주가 상승률도 조선 4개사 중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평균 9.9% 하락입니다. 하락. 그러나 조선업종은 전부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금년도 코스피의 주도 업종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업 신규 수주는 지금 이후에도 더 증가할 가능성, 증가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컨테이너선 발주도 강세 유지할 것으로 보고요. 이것보다는 가스 운반선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력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초에 가스 운반선 분야 앞으로 쇼트시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신조 벽값 급등할 것 같다. 이런 관련된 영상을 계속 제가 올려오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직접 가스 운반선 수요량도 한번 예측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최근에 가스 운반선 분야 외신 중에서 아주 또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봅니다. 21년 전 세계의 총 LNG 발주 척수가 85척이라고 합니다. 돈으로는 160억 불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근데 이 중에 77척이 4만 큐빅미터 이상이다. 4만 큐빅미터는 굉장히 적은 배입니다. 한국 조선 3사는 주로 17만 4천 큐빅미터 이상 초대형을 지금 거의 싹쓸이하는 수준이고요. 일단 참고로 이렇게 기사 내용을 이제 공유하는 것인데 22년에 들어서도 이 가스 운반선 분야는 계속 신규 발주가 지금 엄청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분기에 37척이 됐고요. 4월까지 43척이 돼서 90억 불입니다. 작년에 160억 불이니까 절반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재미있는 주목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이어집니다. 20년에는 전체 천연가스 중에서 12% 정도가 액화되어서 LNG로 거래되었는데 2030년경에는 LNG 비율이 17%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영국의 아주 저명한 전문기관 클락슨이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가스 수요 증가는 누가 견인한다? LNG 수요 증가가 견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LNG 거래량 예측을 클락슨이 수정을 했는데 종전에는 연평균 4.8% 성장할 것 같다. 이것이 클락슨의 견해였는데 이제는 2030년까지 LNG가 연평균 5.5%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에너지의 에너지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인데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에너지원을 LNG가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스 전성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2030년까지 가스 운반선 신규 발주 증가할 거다. 그래서 한 척당 신조 가격 올라간다. 이런 주장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운항 중인 가스 운반선 3분의 1 정도가 스팀 터빈 사용하는 구닥다리라는 겁니다. 저거 지금 탄소 규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탈락된다는 거죠. 이제 설령을 보면은 20년 이상이 12%나 되고 15년에서 19년 사이가 17%, 그 다음에 10년에서 14년 사이가 20%가 된다는 겁니다. 즉 2030년까지 대략 절반 이상이 교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주, 교체 발주 이거 다 합하면 가스 운반선 수요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클락슨의 주장인데 제가 볼 때는 클락슨의 저 주장, 조금 전에 본 이 주장 틀린 걸로 봅니다. 이거 과소 추정이라고 봅니다. 예. 연구하니 러시아 가스 시장이 아웃되는 이 사정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팔린 천연가스 대략 한 145bcm, 요 약간 지금 숫자가 좀 혼동되는데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한 90% 정도가 가스 파이프로 배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차적으로 즉 유럽이 LNG 저장 터미널과 가스 운반선으로 배달받을 준비가 되는 대로 가스 파이프 유럽이 잠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푸틴이 잠그는 게 아니고 아웃시킨다는 거죠, 러시아 가스를. 그래서 이미 미국이 장기적으로 50bcm까지 미국산 가스 LNG로 팔기로 했고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작년에 러시아가 준 것은 거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미국만 이런 게 아니고 러시아 가스를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뭐 캐나다, 카타르, UAE, 호주, 말레이시아, 그래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가스 수출국들이 이 판에 돈 못 벌면 언제 법니까? 난리죠, 지금. 뭐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LNG 그 수입 계약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이 이로 인해서 가스 운반선 새로 만들어야 하는 수요, 이게 지금 위에서 좀 전에 봤던 거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클락슨 예상은.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그야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스 운반선 신조 발주 실현된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높다고 봐야죠, 이거. 그 다음에 FLNG 중심으로 해양 플랜트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원자력 추진 선박, 그 다음에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 뭐 이거 엄청난 시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업 전성시대 가능성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 삼성중공업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분석한 영상을 이미 올려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말미에 일단 2분기 흑자 전환 분석한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